145년 만에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011년 7월부터 2달간 열린 외교장각 의궤 특별기획 전시회. 이 전시회에서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 297책 중 71책이 공개됐는데, 외교장각 의궤는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하던 것으로 임금이 보는 어람용이 대부분이다. 임목 대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연회를 기록한 풍정도감 의궤. 외교장각 의궤 중 가장 오래된 유일본이다.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 의식을 기록한 장렬왕후 존숭도감 의궤. 1751년 현빈 조씨의 장례 절차에 관해 기록한 의궤 현빈 예장도감 의궤. 경희궁 중건 과정을 기록한 서걸 영건도감 의궤는 앞으로 궁궐 건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랑스에서 귀환한 외교장각 의궤가 원래 있던 곳은 강화도 외교장각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인양요 때 불타 소실된 정각을 2003년에 복원한 것이다. 외교장각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이다. 이곳에 임금이 보는 어람용 의궤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인양요 당시 조선에 패배한 프랑스 군대가 후퇴하는 도중 외교장각 정각을 불태우고 의궤를 비롯한 340여 책의 문서를 약탈해 간 것이다. 하지만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의궤 반환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병선 그리고 2011년 5월 27일 145년 만에 약탈당했던 우리의 역사 외교장각 의궤 297책이 고국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박병선 박사를 비롯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룩한 쾌거였다. 외교장각 의궤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이 감상하기 위해 제작된 어람용이라는 점이다. 어람용 의궤는 분산용 의궤에 비해 색이 더 화려하고 여러 번 덧발라 칠해도 변색되지 않도록 최고급 안료를 사용했다. 겉표지도 분산용은 삼배를 사용한 반면 어람용은 비단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제목을 쓰는 부분도 비단을 덧대었었다. 어람용 의궤는 종이도 최고급 종이인 초주지라는 한지를 사용했다. 일반 한지보다 초주지의 밀도가 더 높아 먹이 번지는 것을 방지한다. 무엇보다 이번 외교장각 반환이 주는 값진 의미는 돌아온 297책 중 30책이 국내에 없는 유일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왕실 전통 행사를 복원하고 조선시대 궁중문화를 이해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료가 된다. 문자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의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 의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철저한 기록 정신을 바탕으로 완성된 역사적 사실성과 예술성의 조화. 의궤가 있기에 우리의 역사는 영원한 꽃을 피우고 있다. 조선시대 왕의 일생은 국가의 중대한 의례였다.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나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은 국가적 의례였고 조선은 의례의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했으니 그것이 바로 기록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의궤다. 조선시대 궁중문화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예술의 원형을 내장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 의궤.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조선시대 궁중문화가 의궤를 통해 현실이 된다. 의궤는 의식과 괴범을 합한 말로써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란 뜻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세기 이후의 것으로 모두 560여 종, 3,500여 책. 왕실의 혼사, 장례, 건축, 잔치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 참고하도록 했다. 왕실의 각종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곳에서 의식의 전 과정과 의궤 제작까지 담당했다. 특히 의궤는 문자 기록에만 그치지 않고 의식에 쓰인 도구와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의식이 진행되던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문자 기록만으로는 미처 파악할 수 없었던 물품의 세부 사항까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시대의 의궤 중에는 국왕의 일생과 관련된 의궤가 많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정조의 태실. 정조의 태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으로 정조가 태어난 다음 해인 1753년에 만들어졌다. 왕실에서는 태가 국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여 중요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왕실의 아이가 태어나면 태실도감이 설치됐고 태실을 조성하는 전 과정을 의궤로 남겼다. 정조의 태실의궤에는 태실 조성에 쓰인 성물의 모습과 크기, 두께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태실 조성에 동원된 인원은 모두 4,300여 명.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양반 천민할 것 없이 모두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명 기록은 행사 물품의 제작이나 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의궤 중에는 가래에 대한 기록이 20여 건 남아있다. 가래는 왕실의 혼인이나 책봉 등의 의식 예법을 뜻하는 말로서 가래도감 의궤는 주로 왕이나 왕스자의 결혼식을 정리한 기록이다. 가래도감 의궤에는 왕비의 간택을 비롯해 혼인에 필요한 각종 물품, 동원된 인원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의궤 마지막 부분에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반차도를 넣어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순왕 후 가래도감의 반차도는 국왕이 왕비를 맞이하러 가는 친형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반차도는 친형을 치르는 날 당일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것이다. 참여 인원과 물품을 마치 실제 상황처럼 미리 그려서 실제 의식 때 참가자들은 반차도를 참고하여 자신의 역할을 숙지했다. 반차도 제작은 도화서란 관청에 소속돼 있는 전문 화가, 즉 화원들이 담당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물감이 없었던 조선시대, 어떤 방식으로 채색을 할 수 있었을까?
의궤에는 반차도 제작에 사용한 재료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색을 만들어내는 광물이나 식물과 같은 천연 재료들을 사용했다. 천연 재료는 반차도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화려하고 은은한 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왕의 장례에 대한 반차도는 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됐다. 왕이 죽으면 국장 도감이 설치돼 장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한 달 후 발인이 시작된다. 정조의 국장 행렬을 그린 반차도는 총 40면으로 1440명의 인원이 그려져 있다. 국장과 관련된 반차도는 발인 열흘 전까지 완성해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장엄하게 치러야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반차도에 그려진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철저하게 숙지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의궤를 기록했던 것일까? 그것은 의식이나 행사의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후대 사람들이 예법에 맞게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 비슷한 의식이 열릴 경우 의궤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게끔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의식의 모범이 되었던 기록문화의 꽃, 의궤. 오늘날 조선의 궁중문화가 생생히 재현될 수 있는 것은 선인들의 철저한 기록 정신으로 만들어진 의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방대한 양의 문자와 그림이 오늘도 우리를 화려한 궁중문화 그 한가운데로 안내하고 있다.